경남 학부모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합천에 국내 최초의 원폭 자료관이 개관했습니다. 경남도가 광복 72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단히 행사를 진행합니다. 2017 창원국제실내학축제가 오는 16일부터 10일간 창원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희망 경남 학부모회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우리 아이들을 방사능의 불모로 만들 수 없다며 정부가 약속한 탈원전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교육희망 경남 학부모회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2의 세월호 사건은 원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가습기 공포, 미세먼지 공포, 지진의 공포, 원전의 공포 속에서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하게 키울 의무가 있다. 이들은 아이들을 방사능의 불모로 잡고 있는 원전 마피아와 원전 전문가들에게 돈벌이에 멀어 양심을 팔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유언비어 등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기업 편들기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설사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낼 준비가 됐다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력 수급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태양광, 풍력, 가스 발전소 등을 통해 충분히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처음 약속대로 탈원전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2년 만에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합천군에 국내 최초의 원폭 자료관이 개관했습니다. 원폭의 참상과 위험을 알리고 비핵 평화 및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는 구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2년. 참혹했던 그날의 상흔은 당시 6살이었던 강희우 어르신에게도 잊지 못할 고통이었습니다. 히로시마 가미댐 맞죠? 거기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보니까 기화장 위에 탄 시체도 놓이고 또 뼈도 놓이고 그래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직 기억이 좀 납니다.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7만여 명. 합천 출신 강제징용자 대부분이 히로시마 등으로 끌려가면서 이 중 60%가 합천 출신입니다. 지금도 생존자 2,400여 명 중 25%가 합천에 살고 있습니다. 합천이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곳에 국내 첫 원폭 자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픈 역사도 역사인 만큼 그날의 참상을 알리고 후세의 고통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시실에는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이 남긴 구술록과 음성 증언, 징용 당시 받은 예금 증서와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까지 60여 점의 자료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 2만여 건에 이르는 관련 문건이 보관됐고 진실과 현실을 알릴 기반이 될 기록 수집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피해 현황,
또 그분들의 이제 진술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또 2, 3세에 또 대물림되는 그런 부분. 지금 일본에 있는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저희들이 보완해서 정말 우리 국내 유일의 자료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 개관만으로도 지난 70여 년간 제대로 된 조사나 지원조차 받지 못했던 서름을 씻어내는 원폭 피해자들. 앞으로 자료관은 비핵 평화와 대물림되는 피폭 피해 후손들의 지원을 얘기하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남도가 광복 72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 한국과 경남의 번영을 기원하는 대단위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강연회, 특별 전시회 및 대단위 음악회가 함께 열려 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전합니다. 경남도는 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광복절 행사를 소개했습니다. 15일 오후 6시 창원 경륜장에서 광복 72주년 경축음악회가 열립니다. 초청가수 공연에서는 아이돌 그룹, 윤도현 밴드, 장윤정, 코요태 등 국내 가수들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한 도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남도민 노래자랑 대회를 통해 도민 가수로 선발된 2명의 입상자도 경축음악회에 출연합니다. 이번 예술제는 음악회뿐만 아니라 강연회,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에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참여하여 과거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이뤄낸 광복의 기쁨을 미래 통일 한국의 비전으로 이어나가자는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하는 행사로 지난 2015년, 16년은 도청 광장에서 음악회를 중심으로 도민들과 함께하는 광복절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평화통일 강연회와 특별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더해졌습니다. 통일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9일 오후 2시부터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탈북 주민 출신의 북한 체험담 강연이 진행됩니다. 아울러 경남도립미술관과 도청신관 1층 로비에서는 10일부터 14일간 세기를 넘어라는 주제로 전시회도 열립니다. 전시회에는 제일교포 작가 17명의 86점 작품 전시를 통해 민족애에 대한 동질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경남도는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도민들의 참여를 더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2017 창원 국제실내악 축제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실내악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10일간의 음악여행이란 주제로 올해 첫 막을 올리는 창원 국제실내악 축제는 관객과 아티스트들이 음악여행자가 돼 실내악 연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창원의 집과 오동동 문화광장 등 야외 공연장과 성산아트홀, 마산 3.15 아트센터 등 실내 공연장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국내외 수준 높은 음악가들을 선별해 최고의 실내악 연주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음악도시 창원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통영57미술관은 57 공예 디자인 브랜드 장이와 공동 주최로 견물생심 장이가 제안하는 57 장신구 소품전을 오는 9월 3일까지 개최합니다. 장이는 과거와 현재의 조화 속에서 인간의 변치 않는 가치를 지켜가고자 전통 나전칠기 제작 방식을 기반으로 현대 생활에 적합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견물생심전은 사물을 접하면서 드러나는 소유란 주제로 소유하다와 바라보다 두 가지 행위를 장신구를 통해 나타냈습니다. 한편 장인은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 칠기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으로 만들어진 칠공예품을 상품화해 대중에게 소개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성군 보건소는 8일 여름방학 방과 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보고 듣고 말하기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경상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현옥 팀장이 강사로 나서 한국형 표준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보기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알아차리고 듣기를 통해 자살 위험성에 대해 공감적으로 경청하며 말하기를 통해 안전계획을 세워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하는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고성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학생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자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원보건소가 창원 지역 6.25 전사자의 유족들을 대상으로 DNA 시료 채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25 전사자의 유가족 찾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작업은 유해를 찾아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전달키 위해서 이루어지며 참여할 유족은 전사자 재적 등본과 유족증 등을 갖고 창원보건소를 찾으면 됩니다. 고성군은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0일간 기업체 규제개혁 체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관내 200여 개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 시스템 만족도, 규제 행정 행태 개선 등 총 5개 분야 23개 문항을 설문해 문제점 분석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설정합니다. 거제시는 260cc 초과 대형 이륜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출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시는 오는 18일과 9월 15일, 10월 20일 등 3차례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제시 교통안전공단 출장 검사장에서 실시하며 이번 검사를 통해 대형 이륜차 소유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반월중앙동 으뜸마을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술도가 거리 조성에 이어 올해는 주막거리를 주제로 미나 벽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10월 초 완료 예정인 주막거리는 술도가 거리 인접 지역에 80m 규모로 조성되며 작업이 완료되면 근대 마산 지역의 문화유산을 벽화로 만날 수 있는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성군은 8월부터 10월까지 고성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요원이 일반 고객으로 위장한 채 점포를 방문해 직원의 서비스 수준 및 개선점을 평가하는 제도로 종합점수 상위 점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 점수 점포에는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 지난 4일부터 창원시 오동동 문화광장에서는 물놀이 안전체험 학습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운영되는 학습장에는 물놀이 소방 안전체험, 샤워 터널, 물총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이색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제7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9일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진전농협 일원에서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애국심 선양을 위해 광복절에 태극기를 꼭 달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8일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2017년 을지연습 공무원 안보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연회에는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김규현 교수가 강사로 나서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란 주제로 안보 현실과 통일을 위한 노력 등을 전하며 공직자들의 안보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소득층 및 독거 노인 세대의 생활민원 처리 등을 위해 통영시가 운영 중인 120 생활민원 기동대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통영시 120 생활민원 기동대는 전기와 보일러 수리 등 찾아가는 복지 행정과 정서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통영시 행복 나눔과로 요청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촌스런 축제는 끝났지만 행사 기간에 판매 부스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기탁하며 감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현면은 지난 8일 연화 이마을 손정희 씨와 영부 행복학습센터 어르신들이 수익금을 기탁했다고 전하며 기탁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즉 셉테드 기법을 확대 적용합니다. 하포구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잦은 12곳을 선정해 단속 CCTV 지주대를 노란색으로 칠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 불법 주정차는 물론 범죄 예방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거제시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매주 수요일 고현과 옥포 전통시장에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시는 횟집 등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전담제를 운영하고 일반 음식점 100개소에 대해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해경청으로 전입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을 2주간 실시합니다. 전입경찰관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 최일선 부서에서 2주간 현장 중심 교육을 거친 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고성군 상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일 2017년 제2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운영 계획과 긴급 구호 지원 지급 결정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며 상리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